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공부 관련 사연, 학업 관련 사연, 그리고 또 내신이나 아니면 입시 관련 사연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린 것 중에 좀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Q&A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립국제고 1학년 재학 중이고요. 1학년 1학기 내신은 5.6인데 수학이 낮은 편이고 영어와 국어가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죠. 네, 최선을 다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정말 노력했는데 그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교 거리가 멀어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근처에서 내신 대비하는 것은 꿈도 못 꿔서 그냥 집 근처 원래 다니던 곳에서 내신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일요일에 다시 들어가 보니 솔직히 가까이 사는 친구들에 대한 벽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아마 국제고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 내신 대비도 할 수 있고 길에서 보내는 왕복 4-5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은 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편인데 솔직히 전체적인 친구들이 저와 잘 맞지는 않아서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아요.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도 변변찮고 아버지가 투병 중이셔서 엄마와 언니에게 큰 짐을 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오게 된 학교라서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고를 가면 학종을 썼을 때 제가 1학년 1학기 특목고에서 보냈다는 걸 입학사정관이 알 수 있나요? 전학을 갈 거면 더 빨리 갔어야 하는 게 아닌지 종종 후회하게 되는데 1학기를 끝낸 지금이 암묵적인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학 갈 학교는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쉽고 학생 수도 지금 학교보다 100명가량이 많은 일반고입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심리적, 체력적인 이유로 전학을 고려한다면 너무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일까요? 원래 학교를 참 좋아했는데 도저히 학교에 정이 붙질 않고 잡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학을 가게 되면 상위권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지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을지도요. 저희 학교에서 3점대면 연고대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3점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내신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립니다. 주성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죠. 이게 그래도 국제고 학생이라 문장력이 있어요. 주술구조 잘 맞는데.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국제고 5, 6등급 학생 일반고 전학 간다면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종을 썼을 때 입학사정관이 전학 사실을 알 수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국제고나 외고나 이런 특목고들은 과목의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목의 실수나 구성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좀 만약에 과목이 똑같아도 학교의 정원이 달라지면 편차 같은 게 다 달라져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사회 과목 같은 실수가 엄청 많겠죠. 일반고가 아니라 국제고니까요. 그리고 세부 특기사항, 교내 대회 이런 거만 봐도 사실 티 다 납니다. 세부 특기사항을 1학기 때는 A 선생님이 써주시고 2학기 때는 B 선생님이 써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보실 일이 없겠지만 학생들한테 글 받아보면은 쌍둥이여도 글이 달라요. 네, 그래서 바로 티가 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학기 표준편차 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학을 했을 때 보통은 종합전형보다는 정시나 논술전형으로 입시를 하게 됩니다.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사실 국제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한 친구들에게는 입시에 잘 활용되는 전형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심리적인, 체력적인 이유로 전학을 고려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제고 학생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심리적, 체력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굉장히 전략적인 이유로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전학을 많이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2학기 복학을 하시면 많은 학생들 빈자리가 막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편입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전학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때, 제가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고민되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올수록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하지만 일반고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없는 전형도 생기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전략적으로 좀 볼게요. 전학 후에 상위권 유지 시에 서울의 중상위권이 가능하냐. 종합전형부터 얘기해 볼게요. 종합전형. 아까 이제 1번 질문 답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종합전형을 쓰면 사정관이 전학사실 알게 돼요. 사정관이 전학사실 알아도 종합전형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일반고에 와버리면 국제고에 비해 비교과 서류가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국제고에 있으시면 됩니다. 국제고에서 차라리 국제고에서 5, 6등급이시지만 4등급까지 가면 서울 중상위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합전형을 쓰겠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수능 보기 싫어. 수능 최저 못 맞춰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나는 수능 같은 거 말고 교내에서 활동만으로 좀 합격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국제고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학을 한 다음에 교과 전형 쓰는 거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전학한 다음에 교과 전형은 아예 그냥 카드가 아닙니다. 왜냐? 1학년 1학기 때 5.6이에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교 1등 다 줘봅시다. 완전 전교 1등이에요. 1.92예요. 1.92. 1.9이면 서울 중상위권이 가능하죠. 그러면, 선생님, 좋네요. 저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국제고 5, 6등급이 일반고에 와서 압도적인 전교 1등을 하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지금, 일반고라고 해도 전교 한 10등 안에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전교 1등을 4번 했어요. 4번 해가지고 평균 1.9에 맞춰서 중상위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서성한도 상향으로 썼어요. 그런데 나보다 항상 공부를 못했던 전교 2등은 얘는 추천받아서 서울대도 쓰고 고려대도 쓰고 연세대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추천받아서 쓰고 나는 겨우겨우 서성한 쓰고 있는데 이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보통 재수하죠. 결국은 외고 자사고 특목고에서 넘어오시면 그냥 다 논술전형이나 정시전형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시할 거면 선생님 정시할 거면 왜 일반고로 갑니까? 저 왜 국제고에 있지? 그 특목고에 있지 왜 넘어옵니까? 왜 선생님은 빨리 고민되면 넘어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일반고로 가면 국제고에 있었던 특목고에 있어서 수많은 수행평가, 조별활동, 교내대회 이런 거에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최소한의 수업만 듣고 수능 전문학원에서 정시 준비를 하기 편해지고요. 국제고의 비싼 학비를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되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4, 5시간 등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이브가 되겠죠. 자, 결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수능 보기 싫다, 종합전형 가고 싶다, 서울의 중상위권 가고 싶다 하면 전학을 가지 마시고 그 국제고에서 4등급까지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사실 5.6등급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학이 취약 과목이신데 수능에서 수학을 조금 못 가봐도 요 종합전형에선 극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종합전형을 실패하면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5.6등급에서 결국 머물렀다.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뭐 이거저거 썼는데 다 떨어졌다. 재수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기 좀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경쟁을 하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3학년 때 갑자기 정시 준비한다? 어려워요. 네, 그렇게 정시 준비 잘 되지 않아요. N수생도 너무 많고. 국제고는 내신으로 교과 전형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뒤가 없는 게 이 종합전형 국제고에 남아서 종합전형 준비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난 전학을 꼭 가야겠다. 일반고를 가겠다. 정시 논술을 준비해서 대입을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내신에서는 주요 과목 위주로만 준비하세요. 계속 정시 공부를 쉬지 않고 하셔 주셔야 되고, 이 경우는 수학에서의 약점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시로 갈 거니까. 수학이 포함되는 점수가 되니까. 수학이 난 도저히 안 되는데, 선생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도저히 안 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논술 전형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전형 하면은 수학을 뺄 수 있거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전학의 장점. 본인이 공부한 점수로 맞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중상위권이 힘들면 좀 맞춰서 중하위권, 또 맞춰서 경기도 이런 식으로 차선책이 생기는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5.6등급이라 굉장히 애매해요. 전학을 하시는 것, 안 하시는 것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의 키는 수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국은 수학 어떻게든 정시에서 극복해 볼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반고 괜찮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국제고에서 내신 경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